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이 각 동을 돌며 주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CCTV를 비롯한 생활 민원부터 전철역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는데요. 특히 윤한 계양구청장은 대장 홍대선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박촌역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임기의 절반가량을 보낸 윤한 계양구청장이 취임 후 4번째 동방문에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만난 윤한구청장은 각종 민원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대장 홍대선 연장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효성역, 그다음에 서문체육관역 해달라. 근데 이게 아닐 것 같다. 박천역으로 될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그 주택과 관계된 앱 같은 데 보면 난리예요, 젊은 사람들은. 대장에서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계양 테크노밸리역에 오는 것까지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천으로 갈 거냐, 계양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끝날 거냐. 요걸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윤한구청장은 총선과 맞물려 등장한 각종 전철역 신설 주장에 대해 행정적,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있다고 설명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장 홍대선을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양역으로 연결을 할 때 돈이 2,40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2,400억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내야 되냐면 인천시에서 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박천으로 연결하려면 자체 돈으로 하면 돼요. 계양 테크노밸리 자체 기금으로 하면 돼요. 그 박천에다 연결해 주면 돼요. 그게 가장 깨끗하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윤한 계양구청장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 사업자와 기부 체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이제 법정 다툼이 끝났어요.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든지 무슨 뭐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이익을 내가는 것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내려고 협의 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윤한구청장은 계양 방송통신시설과 관련해 비용 분담을 두고 인천시와 OBS 간 입장이 달라 실제 OBS 이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호텔 13층 객실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호텔 관계자와 투숙객 등 98명이 대피했습니다. 김포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구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억 100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구는 모금된 금액을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3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청소년 쉼놀이 공간 조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역사 문화 탐방, 드림이는 시간 여행제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9일 제2차 부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부천시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부천시는 국가 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과 연동해 2025년부터 5년간 미래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이
지난 22일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홍철호 정무수석과 전화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네, 이번에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죠. 지금 국민들도 힘드시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하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이 이제 또 정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네, 이제 지역을 떠나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소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김포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김포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분명히 난 있다고 봤는데 기회를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아쉽고 대신 이제 그게 어쨌든 국민의 판단이고 선택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좀 더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계획은 민주당 그 지도부하고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시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유가 인상 등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서 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에서 6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버스조합은 도에 제출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조정 신청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누적 손실이 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대규모 인력 채용과 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도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도는 먼저 아트 투어 버스, 북부 광역 시티 투어,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 야간 관광지 활성화, 음식 문화 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와 관광 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자본 무허가 청소 대행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폐기물 수거 업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수거해온 일반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법상 생활 폐기물 자체는 수리 운반을 시장 분수가 하게끔 돼 있어요. 자꾸 시장 분수가 하고 아니면 이제 시장 분수한테 대행을 맡은 사람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포시의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 이곳도 무허가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활용을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려면 관할 환경부나 이제 관할 쪽에서 신고를 하시고 재활용업이나 이런 관련 신고를 하시고 좀 하셔야 돼요.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한 업체는 무허가로 서울에서 수거한 생활 폐기물을 구리와 광명 등에서 처리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천시의 한 업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 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불법 처리 대행 영업은 지자체가 장래 인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들 업체들이 불법으로 수거한 생활 폐기물의 수적 관리도 어려워 불법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협력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8,2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집방의 자료를 살펴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2,605가구로 이 중 36%인 8,238가구가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고 경기 5,675가구, 인천 2,563가구가 입주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수도권 위주로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동일 건축물에 대해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시는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매월 한 차례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안건이 많으면 2차례 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 경관 심의에 4개월에서 6개월 걸렸던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주는 본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공동심의 대신 건축 경관 개별 심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돗물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후 펌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아리수 본부는 지난해 수돗물 생산에 든 동력비는 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력비는 대형 취송수와 가압 펌프가 에너지 사용량의 90%를 차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리수 본부는 취송수 펌프와 가압 펌프에 대한 성능 진단과 개선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동력비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주요 펌프 구입 시 계약서에 성능 보장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 부실 펌프 납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제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융자 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연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는 0.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도시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6박 7일 일정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일정은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방문 대상국은 태국과 중국입니다. 유 시장은 태국 방콕시를 먼저 방문해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중국 청도시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에 참석한 뒤 시안시에서 관광객 유치 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